오늘 공부할 기호는 합의 기호라고 하는 부분을 할게. 뭐 들어봐서 이름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가연아 뭐라고 읽어? 오, 다 안 해? 자, 뭐 발음이 멋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로 시그마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쓸 수 있어. 자, 합의 기호를 소개할게. 이제 개념 정리니까 그냥 잘 들어봐. 일단 합의 기호 약속을 한번 해볼게. 합의 기호는 이렇게 쓰고 시그마라고 읽었는데 영어로 이제 S에 해당되는 글자이긴 해. S 합을 나타내는 기호. 그러면 시그마 기호의 기본적인 약속은 요 밑에가 몇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몇 번째 그 수열의 몇 번째 항부터,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몇 번째 항까지, 몇 번째 항까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누구, 어떤 놈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롬이 있고 투가 있으면 여기 보이는 거는 시작 숫자와 맨 마지막 숫자에 해당되는 그 항수가 표시가 되겠지만 이 합의 기호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숫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항 계속해서 여기 항 있는 데까지의 얘네들의 합, 이렇게 기호를 쓰면 돼. 그래서 실제로 하나 그 기본 형태를 보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떤 수열을 더할 건가, 이렇게 돼서 요거를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K가 이제 1인 처음이라면 A1이 되겠지. A1. 근데 여기 마지막 항이니까 중간에 계속 두 번째 항도 있고 세 번째 항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있을 테니까 K가 2로 변했다면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거에 합인 거고, K가 3이 된다면 세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써가지고 n번째 항까지라고 돼 있죠. 이게 마지막이.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낸 기호예요. 그러니까 요 기호 자체가 요만큼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냥 그 약속인 거야. 그러면 요거가 우리가 배웠던 기호랑 뭐랑 똑같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요 등차등비 배울 때 SN과 같은 기호죠. 자, 그래서 시그마는 일단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합을 했을 때 내용인 거지. 그럼 등차등비 할 때도 합을 다 배웠는데 왜 굳이 합의 기호 시그마를 또 배우지? 그래도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 SN 다 배웠는데 합을 왜 배우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목표야. 첫 번째는 등차등비가 아닌 수열들도 합을 할 수 있다. 등차등비가 아닌 수열들도 합을 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뭐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 그냥 중간에 있는 항,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첫 번째 항이 아니라 다른 몇 번째 항부터 다른 몇 번째 항까지의 의미를 살릴 때 조금 유리하죠. 만약에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놓으면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딱 의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SN 기호를 쓰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또 써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얘도 하다 보면 필요하면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K는 1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는 식으로 정리를 할게. 똑같은 의미가 될 텐데, 이제 임의의 번째 항부터 임의의 번째 항을 나타낼 때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등차등비가 아닌 수열의 합을 쓸 때 유리한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합에 나타내는 기호 약속이니까 요건 뭐 필수로. 시그마 기호를 다룰 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공식을 몇 개 소개하겠죠. 근데 이제 시그마 그 합을 하는 공식을. 근데 공식 이외의 형태라면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구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이외의 형태라면 사실은 차례대로 대입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야 돼. 첫 번째 거. 그러니까 K가 1일 때 상황, 2일 때 상황, 3일 때 상황. 이걸 써보고 그걸로 문제의 전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실제로 써본다요. 차례대로. 차례 대입은 뭐야? 대로. 차례대로 대입해서 써보기. 요거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공식 이외 형태라면 써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라고 규칙성을 발견하든 아니면 문제 의미를 이해하든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 몇 가지를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바로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부터 n번째 것까지 어떤 수열과 다른 수열 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각각의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각각의 수열의 합의 합차와 동일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고 지우죠.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더하기로 할게. K가 1일 때라면 A1 더하기 B1 이게 첫 번째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K가 2가 들어가면 A2, B2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계속하여 n번째 항이라면 이렇게 써질 거다. 그런데 우변은 요게 요거 앞에 게 요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하기 요 놈이 B1 더하기 B2 더하기 이렇게. 그럼 좌변 우변이 일치한다는 건 보이죠? 여기 앞에 것끼리 쭉 더해놓은 게 얘고 뒤에 것끼리 더해놓은 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수열 두 개가 붙어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계산하든 아니면 따로따로 합을 쓰든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문제는 내신에 반드시 한 문제를 내는데 니네 점수 주려고 내는 거랑 똑같아. 이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두 번째, 시그마 K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요 이제 C가 이제 상수 생각하시면 돼. 숫자. 자, 이렇다면 얘는 상수는 빼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얘는 한 덩어리로 이만큼씩 더해 나가는 거고 얘는 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한다 이 뜻인데 같은 뜻이 됩니다. 이제 좌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은 CA1, 두 번째가 CA2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 항이 CAN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C 있고 요 놈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이거 C로 묶어버리면 얘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상수는 나중에 빼놓고 계산해도 좋다. 물론 한꺼번에 정리해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냥 상수. 그냥 상수. 자, 그러면 K가 첫 번째 항도 그냥 상수 C, 두 번째 항도 상수 C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항도 상수 C, n번째 항도 상수 C. 그럼 C가 n개 더해진 거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라면 그냥 이렇게 항수만큼 첫 번째 항부터 n개 항수가 가졌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쓴 거랑 동일한 형태 되죠. 요게 두 번째 이제 성질인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N1부터 n번째까지 뭐라고 쓸까? P 또 그냥 K? 이게 또 나중에 쓰냐?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K라는 글씨가 1부터 차례대로 변해간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게 숫자 상수라면 당연히 인식을 하겠지만 문자로 들어있다 하더라도
요거에 해당되는 문자가 아니라면 상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K가 1이면 1, 2. 그러니까 이 문자 변해가는 거죠. 첫 번째부터 n까지 1부터 차례대로 n까지 변해갈 수 있는 이 변수라고 할게요. 이 변수에 해당되는 글씨라면 얘 자체가 1, 2, 3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K는 1부터 n까지 뭐 P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 2, 3, 4 변한다고 해서 이 글씨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글씨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숫자처럼 그냥 상수로 취급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기호의 어떤 기본적인 약속,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공식 이외의 경우는 써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캡처는 나도 해놓을게요.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고. 생각보다 칠판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바람에. 그러면 잘라서 갈게.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해버릴게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까지 입니다. 강균아 지각 좀 하지 말자. 얘도 지각이야. 우리 예린이는 밥을 너무 오래 먹어. 기본표를 안 끼시는 거? 같이? 표정 왜 이래? 왜 써보려고 그래? 당당하대. 자, 그러면 유형 1부터 차례들 몇 개 해볼 텐데 그냥 곧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한두 문제는 한번 해보라고 시켜볼게요. 자, 1064번. 니네가 이제 만나서 이 푼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글씨 쓰는 동안에 어떻게 풀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a의 2k 빼기 1 더하기 a의 2k 요 놈이 4n 제곱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그마 k는 첫 번째 거부터 20번째 거까지 수열 합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죠. 근데 이 지금 내용은 시그마 기호의 기본적인 약속과 뜻에 대한 얘기예요. 자, 사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잘 느낌이 안 와. 근데 구하고 싶은 걸 생각해봤어.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이 기호 약속대로 한번 써봤더니 이런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하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얘도 사실은 뭐 공식 같은 형태도 아니고요. 써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써볼게. 좌변을 한번 써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K가 1이라면 A1 더하기 A2 이만큼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K가 2가 들어갔어. K가 2가 들어가면 A3 더하기 A4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서 n번째 항까지 대입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A2n 빼기 1 더하기 A2n 이만큼이 된 거죠. 그게 4n 제곱이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4n 제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돼 있지만 괄호를 이렇게 싹 없애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차례대로 쭉 더해나간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만큼을 더한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거라고. 맞아요. 그게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만 합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서 이게 20번째 항이 되려면 n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n이 11대. 지금 10번째 항이 a19 더하기 a20이니까 n이 11대의 상황. 여기가 n이 11대의 상황이 얘라고. 이해되니? 그럼 n이 11대니까 결국은 4 곱하기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우변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4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만약에 시그마 기호 오늘 처음 배우고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뭐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야 사실. 근데 이제 써보고 그러니까 얘는 2n개를 더했을 때가 4n 제곱이 되는구나. 그런데 알고 싶은 게 20번째 항까지니까 이 기호에서는 n이 10일 때 10번째 항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n이 10일 때 값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한번 해볼 텐데 이건 한번 여러분이 하나 해볼까? 기호 뜻으로 해. 1067번을 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1067번을 한번 찾아봐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쭉 기호의 뜻으로 생각해보면 눈으로도 답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의 문제이긴 한데 처음 시그마 기호를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비교가 잘 안 되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몇 개 써보는 식으로 얘네들의 내용을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써보는 식으로. 그러면 얘랑 똑같게 되겠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살짝 써놓긴 할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9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도대체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그래야 뭐 밑에서 찾죠. 잘 모르겠다면 써보시라. 실제로 써봤더니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에 건 이제 홀수들의 제곱, 그 다음 뒤에는 짝수들의 제곱인데 이걸 순서만 잘 배치하면 순서를 잘 배치하면 요만큼을 나타내는 뜻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보기에서 실제로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형태를 봐라. 그런 써봐야 알아요. 자, 금방 찾아졌을 것 같아요. 대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보이나요? 너 왜 안 골라? 빨리 골라야지. 너 골라봐. 여기까지야.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떤 거죠? 망설이지 말고 결정장애 있어. 이거 한번 실제로 써보면 저렇게 되나요? 그럼 너 요거랑 요 기호랑 요거랑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얘랑 같아? 잘 봐봐.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제곱하고 같은 거야. 그죠?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네가 고른 거는 이걸 골라놨어. 그럼 뭐 어떨까? 한번 차례대로 봐. 순서대로. 한꺼번에 눈으로 안 보이고. 예를 들면 2번 같은 걸 보면 K 대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의 제곱. 그죠? 더하기 K 대신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가지고 K 대신 19 집어넣으면 20의 제곱. 그죠? 그럼 얘랑 똑같죠? 이해돼? 4번 같은 건 1의 제곱부터 해서 21의 제곱까지 써지니까 4번 같은 건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지. 오케이? 이제 보여요, 저거? 자, 좋습니다.
자, 유형 2번이요. 뭐 상관없어. 아무 그 말만 그렇지 다 똑같으니까. 1070.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 하자. 이때 시그마 n이 1부터 2000번째 것까지 an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니네가 규칙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실제 수열을 차례대로 첫째 항부터 몇 개만 써보세요. 규칙 보일 때까지. 자, 그럼 n이 1일 때 생각해봐. n이 1이라면 1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1이죠. 그러니까 a1은 1입니다. n이 2일 때요. a2. 그럼 2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 3이면요. 3의 제곱 9를 4로 나눈 나머지. 또 1 되겠지. n이 4라면 a4 4의 제곱 16을 4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얼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의심이 많잖아 우리가. 이게 맞아? 하나 더 해볼게요. 물론 이걸 뭐 1000개를 썼다고 확실하다고 내가 너네들한테 증명된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수학적 기하법이라는 게 나오니까. 근데 그래도 몇 개 써봤을 때 반복되는 규칙이 보인다면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n이 5라면 25 4로 나누면 4, 6, 24 다음에 나머지 1. n이 6이면 6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0. 그럼 10, 10, 10이 확실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 그러면 2000개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이게 반복되는 규칙이 이렇게 잘리니까 2개씩 묶어가지고 1인 거죠. 그러면 2000개니까 2개씩 묶어버리면 1000묶음이 될 테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자, 다음 1071번 문제에다가 별표 2개 쳐라.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내는 문제인지 잘 보세요. 1071번. 자, 바로 풀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가능한 사람들은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n개의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0이나 1이나 2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요게 13.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요 놈은 23.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i는 1부터 n까지 xi의 5제곱 요것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 n개의 수가 있는데 0, 1, 2 중에 어떤 숫자래요. 난 뭐 순서도 상관없고 그냥 0, 1, 2 중에 어떤 값을 갖는 거야. 근데 i는 1부터 n까지 xi라는 건 이제 i가 그 1부터 차례대로 변화가는 변수로 인식을 하면 1 들어갔을 때가 x1, x2, x3, x4, x5 해서 xn까지 이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13이랍니다. 그 다음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즉 제곱들의 합 n개, 그것이 23입니다. 이걸로 뭔가 판단을 해서 xi의 5제곱, 즉 x1의 5제곱, x2의 5제곱에서 5제곱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 n개의 숫자 중에서 어차피 0이란 값을 갖는 항들은 이렇거나 이렇거나 덧셈이 돼도 더해지는 게 없는 거죠. 0인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이 기호준 게 n개 중에서 1의 값을 갖는 게 몇 개인지 2의 값을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찾아라 그 얘기야 사실. 그래서
1이 몇 개 있느냐, 2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합이 결정되죠. 나머지는 0으로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연립방정식처럼 1이 x개 있고 2가 y개 있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이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어차피 이 안에 1이 x개 있고 2가 y가 있고 0이 30에서 요거 두 개 개수 더한 거만큼 빼준 그 개수만큼 0이 될 테니까 그거는 시그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이 x개 있으니까 합이 x고요. 2라는 값이 가지고 있는 게 y개니까 2y가 되겠지. 이 합이 13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1이란 숫자의 제곱은 그냥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된 거예요. 1의 제곱 곱하기 x.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2의 제곱값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y.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4y. 자, 그래서 결국은 1이라는 값을 갖는 게 몇 개 항이 있고 2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게 몇 개 항이 있는지 그거 찾기 문제예요. 자,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아래에서 위를 빼면 2y가 10 될 테니까 y는 5가 되겠고요. y가 5가 된다면 x는 3인 거죠. 자, x는 3, y는 5 이렇게 읽지 마시고 1이 3개가 있고 전체 중에 2가 5개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의 5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 놈이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라는 값은 2의 5제곱이니까 32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그게 y개만큼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71번 문제 같으면 0, 1, 2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다 이런 표현은 이 안에 1이 몇 개가 있고 2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거 찾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시그마의 성질 문제를 하나 더 해볼게요. 1073번. 시그마 K는 첫 번째 거부터 10번째 거까지 어떤 수열의 합은 4가 되고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K 항의 제곱값을 합을 하면 8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10번째 것까지 3AK 빼기 1의 제곱들의 합을 구하시오. 얘를 이용해서. 근데 시그마 성질을 쓰라는 거야. 그럼 시그마의 성질상 K는 1부터 10까지 하고 이걸 전개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9AK의 제곱 빼기 6A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아까 썼던 시그마의 성질상 요거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들은 따로따로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요 상수는 바깥으로 빼내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했다면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빼기 쓰고 6은 앞으로 빠지고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따로따로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값 그대로 다 이용하면 돼요. 요만큼의 값은 알려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값도 알려준 거니까. 그 다음에 상수는 1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야. 그러면 10개가 있는 거니까 곱해서 10으로 쓰면 되죠.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땐 당연히 10으로 쓰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1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 가끔. 이거 쳐다보고. 10개인데요. 자, 그래서 58이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용된 값들을 써주고 이제 요 놈을 얘를 이용해 쓸 수 있도록 변형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 1074, 1075도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거의 산술적인 계산에 해당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풀었는데 얘들아 지금은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실제 학교 시험 났을 땐 요거 보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니네가 알잖아. 따로따로 쓸 거고 요거 빼놓고 쓸 거고 다 아니까 이 값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요식 쓰고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이 줄 굳이 보여준 건 내가 처음이라 쓴 거지 나도 시험 문제 풀 때는 안 써. 이렇게 된 건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 한 줄 더 쓰면 이게 10초 갈걸? 10초도 아껴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를 한번 지켜볼게요.
1077번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잘 정리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077번을 직접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나도 지워놓고 문제는 써놓을게. 그다음에 사람마다 푸는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시킨 거야. 아마 답이 나온 사람은 벌써 나올 시간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기범이 암산으로 했어. 아씨, 풀이 하나 안 쓰고 있지. 근데 암산해도 돼.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쓸 때 다 썼겠다 싶은 데까지 나도 써놓고 보는 게 낫겠지. 유진 나왔나? 쓰는 중? 나왔어요. 나왔어요? 얼마 나오던 거야? 30. 30? 30 맞아? 아니 너가 한 거. 저요? 저 22요. 22. 답이 다르니까. 누가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한 게 아니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라고. 상균이 22쪽이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이 있네. 두 명이. 그러니까. 혜인이도 22. 그러면 22가 정답인 것 같아요. 22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혜인이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빼버렸나요? 왜 찔끔찔끔 썼어? 알아보지 못하게. 시간만 안 쓰. 시간 안 쓰고. 오케이. 빼버렸나요? 빼서 이거 AK 플러스 1하고 이게 30이니까 AK 값을 다시 거꾸로 집어넣고 여기서 빼면 이게 하면 20. 아니 문자를 치워냈었네? 상관없습니다. 여기 왜또 20? 아직 끊긴 거 1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기호를 봐본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과 조금 처음 볼 때랑 약간 그런 느낌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계산 중인 사람은 마무리 하시고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시작이 안 됐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 같으면 지금 AK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살리고 싶긴 한데 여기가 개수가 달라가지고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냥 애초에 첫 번째는 이걸 뺐다고 생각해보면 시그마끼리 이렇게 같이 아래 1부터 30이 똑같으니까 빼기라면 요거 빼기 요거를 한꺼번에 계산한 거랑도 같으니까 좌변 계산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K 제곱 빼기 AK 제곱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요거 뺀 게 AK가 되고 플러스 요만큼의 값이 빼니까 3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30번째까지 AK 하고 시그마 1부터 30까지 1이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꾸로 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지만 요거의 값을 이렇게 이제 먼저 구해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얘가 그렇다면 이거의 AK의 제곱이고 뭐 이거에서 AK 이 값이 24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AK에 해당되는 이 값이 지금 2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30번째까지 AK의 제곱은 22가 된다. 이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AK의 제곱을 살리고 싶으니까 네.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설라문에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30번째까지 2AK의 제곱 더하기 2AK는 48 이렇게 쓰고 그 밑에다가 K는 1부터 30번째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나서 거꾸로 이렇게 빼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30번째까지 이거 빼기 이거가 항이 계산됐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죽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의 값이 빼주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AK의 제곱에 요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어서 요만큼 이제 2항에서 22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선형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곱해 나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이상한 계산 아니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풀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 A, B로 놓고 푸는 사람도 있어. 뭐 그것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 계속 익숙해지라고. 이 시그마 기호에 대한 건 잘 써먹고 활용도가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파워풀한 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짐일 뿐이야. 새로 배워서 더 외워야 돼 막. 그런 짐일 뿐인데 사실 너네들이 휴대폰이나 어떤 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나 그 내용들하고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랑 아마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휴대폰도 나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카톡 이게 끝이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더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물론 그냥 유튜브 보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그지? 유튜브 보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패드에다 문제 푸는 애들도 나는 익숙치 않은 거라 뭐 나는 있어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 종이에다 그냥 풀겠지만 그걸로 이제 사용해서 도형도 쉽게 좀 하고 그림 그리면서 풀 때도 편하게 하는 그런 용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듯이 잘 쓰면 파워풀해. 근데 이제 연구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짐입니다. 이거 또 외워야 돼. 모양이 좀 어려워. 글씨도 이상해. 좀 익숙해지기 바래요. 자, 1078번 하나 더 갈게요. 시그마를 처음 배운 입장에서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등차 수열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항이 1이고 7번째 항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럴 때 시그마 첫 번째부터 100번째 것까지 AK의 합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EK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차는 다 얻어야지. 첫째 항과 공차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보일 테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렇게, 7번째 항은 이렇게 써서 구해봤더니 D가 마이너스 2이고요. 첫째 항이 5인 이런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건 시그마 기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역시 뭐 한 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몇 개 쓰라고. 예를 들면 얘 같으면 A2, A4,
A6 이렇게 해가지고 A200까지 써 있는 상태이고 빼기 얘는 첫 번째 1 들어갔을 때가 A3, A5, A7 이렇게 나가서 A에 201까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등차 수열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고 등차 수열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도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인식했던 사람이라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다. 물론 이렇게 안 써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건 여기까지 써 있을 때 이걸 알고 있다면 첫째 항이 3이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 100개와 여기라면 A3이니까 A 세 번째가 뭐야? 5, 3, 1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는 100개 항 실제로 합을 구해서 두 개를 빼도 되겠지. 등차 수열 합 공식 아니까. 근데 등차 수열 자체라는 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속된 두 개의 항들로 계속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A2 빼기 A3 이게 얼마가 되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앞에 게 커요? 뒤에 게 커요? 앞에 게 크죠? 얼마만큼 크다는 뜻이야? 2만큼. 그러니까 이 자체의 값이 그냥 2라고. 얘도 2고 얘도 2가 되겠죠. 그럼 2부터 200까지 짝수만 셌을 때 항수가 100개라는 건 여기 다 써 있으니까 2가 100개 있어요. 라고 쓰면 합 공식을 안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합을 썼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써서 하겠다는데 뭐. 두 번째 항이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공차는 마이너스 4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요 방법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문제가 또 역시 하나 있습니다. 1082번 등비수열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1082번이요. 근데 시그마에서 나중에 공식을 배우더라도 이렇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의 거듭 제곱 말고 뭐 4의 거듭 제곱, 2의 거듭 제곱, 3의 거듭 제곱처럼 이런 거듭 제곱 형태에 대한 시그마 공식은 없어요.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 등비 구조입니다. 3의 거듭 제곱이면 공비가 3인 수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야. 근데 그 형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켜봤어요. 나도 문제 써놓을 테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끝까지 계산을 완료해보라는 뜻이야. 그 형태가 되도록.
은서야 집중해야 돼. 계산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한 번에 끝내야 돼. 어느 정도 계산이 마무리될 시간은 지나갔어요. 근데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시작 부분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다 k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k-1제곱 되어 있으니까 나 같으면 이거를 4의 k제곱과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일단 뜯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인 거죠. 근데 4분의 1이 분모에 있으니까 4분의 1분의 1 그러면 사실은 4 역수로. 거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4의 k제곱과 4분의 1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4분의 1 분의 1이 역수가 되니까 4로 상수는 바깥으로 빼주면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써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구조, 분모는 하나의 항이고 분자는 두 개의 이상의 항이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이렇게 이제 하트를 그려주면 4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요만큼 쓴 게 4k제곱 분의 2의 k제곱이니까 4분의 2의 전체 k제곱, 즉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쓴 거랑 같습니다. 이쪽도 빼기 4분의 3의 전체 k제곱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서는 이 거듭제곱 붙은 놈이 일종의 등비수열 구조로 이해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계산 시작하자. k가 1이라면 2분의 1인 거고, k가 2면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k가 3이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어떻게 변화가냐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데 계속 2분의 1씩 곱해나가는,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첫째 항도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첫째 항도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그런 수열의 항수 20개의 합을 구하는 거랑 같고, 빼기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4분의 3, 그 다음에 공비도 4분의 3, 첫째 항 4분의 3, 공비도 4분의 3, 역시 항수 20개의 등비 합을 쓰는 거랑 같은 내용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4 곱하기 이제 요만큼을 써본다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가 20개, 요렇게 공식을 쓰는 거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이 공비니까 역시 1 마이너스 공비 첫째 항 4분의 3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요렇게 써주면 될 거다. 자, 계산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합시다. 요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이니까 날라가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20제곱 꼴이고, 빼기 여기는 4분의 1 분의 4분의 3 그러면 3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의 20개 이렇게 쓴 거랑 같다 이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4분의 3의 20제곱으로 된 거니까 이건 건드릴 게 아니고, 2분의 1의 20제곱 얘도 건드릴 게 아니니까 그냥 요거 이제 상수 계산을 하는 얘기니까요. 요거하고 잠깐만 20제곱이야? 잠깐 쓴 것 같은데? 18제곱이네. 같을 수가 없는데 지금 18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부터 쓸게요. 요 마이너스니까 얘부터 쓰자. 얘부터. 그럼 요게 플러스 3 곱하기 요거인데 4랑 또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12의 4분의 3의 20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4 곱하기 2분의 1의 20제곱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20제곱인데 지수에 익숙한 사람들은 4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18제곱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18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8까지.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비교해야 돼. A가 그러니까 12가 되고 B는 8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거듭 제곱꼴은 이렇게 썼을 때 등비수열로 인식하시고 그냥 시그마 공식이 아니라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 됐죠? 나머지 것들은 뭐 등차 등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제 공식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전체를 다 할게요.